오늘 아침 전북권 주요 뉴스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속에 예방과 진단, 치료를 맡는 전문 인력이 크게 부족해 꼭 필요한 인력 양성을 위해 공공의대 설립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선거 연령이 18세로 하향되면서 학교장의 승인을 맡아 고교 졸업시장에서는 제한적인 선거 운동이 펼쳐져 눈길을 끌었습니다. 전주 시내 일부 파출소의 순찰 차량들이 야간에 운행을 멈춘 채 정차해 있는 일이 많아 부실한 순차 활동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전라북도는 오늘 가끔 구름이 많겠고 아침부터 빗방울이 떨어지거나 눈 날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MBC 뉴스투데이 이어서 전북권 뉴스입니다. 지난해 입찰 브로커 사건을 맡은 변호사가 서류를 조작하다 징역형을 받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2심 결과도 다르지는 않았는데 해당 변호사를 돕겠다는 변호인단에 무려 30여 명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나라를 떠들썩하게 했던 재판의 변호인단 숫자를 가뿐히 넘겼는데 제 식구 감싸기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조수영 기자입니다. 전모 변호사는 재작년 4월 지인으로부터 사건 하나를 수임합니다. 완주산단 오염 처리 시설 공사 입찰 과정에 관여해 징역형을 선고받은 브로커를 변호해달라는 부탁이었습니다. 전 변호사는 1심 판결을 뒤집기 위해 브로커가 받은 돈을 업체에 되돌려준 것으로 꾸미기로 업체와 짜고 입출금 내역을 조작합니다. 이후 재판부에 피고가 돈을 갚았으니 죄를 깎아달라며 변론을 펼쳤고 이에 속은 재판부가 형량을 줄여줬지만 3개월 만에 검찰 조사에서 변호사의 일탈이 드러난 겁니다. 재판부는 증거 위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의 항소를 기각해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판사는 변호사로서 책무를 망각하고 지역사회에 큰 충격을 줬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전 변호사를 돕는 변호인단 규모였습니다. 대부분은 법정에 오진 않았지만 전북 변호사회 임원진을 비롯해 모두 27명으로 도내 변협 회원의 무려 10%가 이름을 올린 겁니다. 12.6 사태로 사형된 중앙정보부장 김재규의 변호인단 42명에 못 미치지만 이명박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변호인단보다는 배가 많습니다. 보니까 근데 변호인단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뭐 억울하다고 생각하시는 변호사님들 다 결정하십니다. 유무죄를 떠나서 같은 동료 변호사였던 사람 중에 하나니까 그런 일종의 정의 발로 결국 법리보다 의리를 택한 셈인데 시민사회에서는 제 식구 감싸기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라북도 변호사협회 측도 조만간 입장문을 내놓을 방침입니다. MBC 뉴스 조수영입니다. 최근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의 권한이 대폭 늘었지만 그만한 역량과 역할을 다하고 있는지는 의견이 갈리고 있습니다. 경찰의 역할 중 가장 기본이 되는 게 이 순찰 활동이지만 현장에서의 모습은 실망이 컸습니다. 박연선 기자입니다. 설날 특별 방범 기간이 시작된 지난 20일 밤 전주 시내. 지구대에서 빠져나온 순찰차 한 대가 좌회전을 하더니 어두운 골목으로 사라집니다. 막다른 골목에서 20분 만에 발견한 순찰차. 전조등과 경광등을 켜놓은 상태로 그 자리에서 1시간 넘게 휴식을 취합니다. 인근의 또 다른 지구대. 순찰차는 지구대에 주차돼 있고 경찰들은 아예 불까지 꺼둔 채 잠을 자고 있습니다. 지금 근무 시간인데 주무시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세대가 지금 다 순찰을 안 돌고 동물시장으로 두 대가 지금 나가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한 세대 왜 다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 운행이 안 되는 거지, 팀장님. 지금 현재 운행 안 하고 있어요. 또 다른 지구대와 파출소도 상황은 마찬가지. 밤사이 취재진이 확인한 4곳의 지구대와 파출소에서는 공교롭게도 순찰차와 사무실 모두 잠들어 있었습니다. 밖에서 쉬면 더 창피하지 않습니까? 네, 사람들이 막 구석진들 보기도 않겠고. 네. 근무가 너무 힘든 건 아닌지 확인해봤습니다. 해당 지구대와 파출소는 야간 근무를 서게 되면 다음 날과 다다음 날까지 통째로 휴식이 주어지고 주간 근무 후에는 또다시 만 하루에 가까운 휴식 시간이 부여됩니다. 일주일 근무 시간은 40시간이 안 됩니다. 시민들도 걱정 섞인 반응을 내놓습니다. 근무하시는 시간인데 너무 오래 쉬는 거는 조금 안 좋은 것 같아요. 밖에는 엄연히 근무하는 시간인데 그런 식으로 차를 세워두고 그런 시스템이라면 분명히 잘못됐네요. 그건. 각종 강력 범죄를 처리하고 주취자까지 돌보느라 밤낮 없이 고생하는 경찰이지만
일부 나태한 근무자들로 인해 신뢰가 땅에 떨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연선입니다. 혁신도시로 이전한 한국국토정보공사 소속 사이클 유망주가 태국 전지훈련 중 사고로 숨졌습니다. 국토정보공사에 따르면 지난 28일 오전 11시쯤 LX 사이클팀 소속 19살 엄세범 선수가 태국 치앙마이의 한 도로에서 훈련 중 현지 차량과 충돌해 숨졌습니다. LX 관계자는 사고 당시 목격자나 차량 블랙박스가 없어 현지 경찰이 사고 조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횡령과 채용 비리로 얼룩진 전주 완산학원 소속 교직원의 절반가량인 46명이 무더기 징계를 받게 됐습니다. 전북교육청은 넉 달 가까이 감사를 벌여 학교 운영의 난맥상을 확인하고 관련자 징계를 요구했습니다. 임홍진 기자입니다. 완산학원은 설립자 김태훈 씨를 중심으로 이사장, 이사, 법인실장은 한 가족이거나 지인으로 중학교와 여고 두 곳의 학교를 운영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09년부터 각종 시설 공사와 기자재 구매 등의 예산을 부풀려 집행하고 차액을 남기는 수법 등으로 총 53억여 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중학교 부지와 관련해서는 120억 원에 매각했음에도 105억 원인 것처럼 허위 서류를 꾸며 15억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특별 교실을 개조해 사적 공간으로 사용했는가 하면 학교 측으로부터 5년간 매달 수백만 원의 비용을 빼내 쓰기도 했습니다. 또 승진이나 채용 대가로 교사들로부터 수억 원을 수수했으며 기간제 교사들은 명절 선물을 상납해야 했습니다. 도교육청은 교직원 57명에 대해 각종 의혹을 조사했으며 부정행위를 공조했거나 가담한 정황이 있는 46명에 대해 대부분 정직 이상의 징계를 하라고 관선재단 측에 요구했습니다. 그 재앙적 권한은 임면권부터 시작해서 모든 거를 관할을 하시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분에게 낙점을 받으려고 교원들이 줄 서기도 하고 특히 채용 비리와 관련된 교사 9명에 대해서는 직권 면직 등의 절차를 밟을 계획입니다. 해당자들을 불러서 의견도 듣고 이런 과정을 거쳐서 아주 엄정하고 신속하게 처리해야 된다고 판단합니다. 재단 측의 전횡과 독단의 감시와 견제 수단이 작동하지 않으면서 비리의 온상으로 낙인 찍힌 완산학원은 상당한 후유증이 예상됩니다. MBC 뉴스 임홍진입니다. 네, 요즘같이 신종 감염병이 나타날 때마다 앞장서서 분석하고 또 해법을 모색해야 하는 의학 분야가 바로 감염내과입니다. 하지만 돈을 많이 버는 인기 분야가 아니다 보니 실제 현장에서는 전문 인력이 크게 부족한 상황인데요. 결국 인기와 상관없이 꼭 필요한 의료 인력을 키우는 공공의대 설립이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강동혁 기자입니다. 지난 2003년 전 세계로 확산된 사스, 10여 년 뒤 전북에까지 영향을 미쳤던 메르스, 그리고 이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까지 감염병은 시간이 갈수록 진화해 인류에게 각종 피해를 주며 큰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막 퍼져버린다고 그렇게 보도가 됐대요. 불안해요. 마스크도 쓰고 손도 좀 더 씻고 그러죠 요새. 신종 감염병의 예방과 치료의 중심축 역할은 감염내과가 맡고 있습니다. 세균과 바이러스, 기생충 등 각종 미생물에 의해 발생하는 감염 질환을 진단하고 치료하는 과목이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감염병이 나타날 때마다 감염내과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지만 도내 전문의는 부족한 상황입니다. 전북 지역 감염내과 전문의는 전북대와 원광대병원, 예수병원의 5명이 전부입니다. 전문의가 없는 군산과 남원의료원은 음압격리실을 갖췄지만 중증 환자 치료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또 군산을 비롯해 전국 공항과 항만에 설치된 13개 검역소에 감염내과 전문의가 없는 점도 문제입니다. 사정이 이런데도 인기가 시들한 상황에서 개원조차 힘든 감염내과의 경우 시군의 전문의료 인력 확보는 사실상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결국 인기와 상관없이 꼭 필요한 의료 인력을 키우는 공공의료대학원 설립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특히 공공의대는 외과나 감염내과, 산부인과 등 지역의 필수 의료 인력 양성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입니다.
농촌의 그 열악한 그 환경을 감안한다면 공공의료 인력을 시급히 좀 많이 양성을 해가지고 감염병 발생에 사전에 이렇게 대응하는 20대 국회에서마저 공공의료 대학원법의 처리가 사실상 물 건너간 상황이어서 국내 감염병 사각지대 해소는 이번 총선에서도 정치권의 과제가 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강동엽입니다. 네, 송성환 전라북도 의회 의장이 최근 전국 시도의회 의장들과 함께 해외 연수에 나섰습니다. 관광 목적은 아니라고 하지만 국가 전체가 신종 감염병으로 어수선한 가운데 이뤄진 행보여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허현우 기자입니다. 송성환 도의회 의장이 7박 8일의 일정으로 해외 연수를 떠났습니다. 전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가 마련한 연수로 에스토니아와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등 발트 3국을 둘러보는 일정입니다. 목적은 선진 전자정보 시스템과 도시재생 사업을 벤치마킹하기 위해서입니다. 무엇보다 논란은 연수 시기에 있습니다. 중국에서 창궐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국내외에 위기감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의장협의회 측은 기관이나 견학 장소가 8곳에 간담회도 3차례로 외유성 관광이 아닌데다 일정 취소가 외교적 결례라는 점도 감안했다는 입장입니다. 저희가 시상협을 만나려고 오랫동안 공을 들여가지고 지금 그 일정을 잡아놓은 건데 뭐 하루 이틀 앞두고 이거를 그냥 취소하기가. 이에 대해 송성환 의장은 전북에 확진자가 없고 부의장 중심의 대응 조치를 부탁해 놓았다며 출발 이유를 밝혀왔습니다. 하지만 지방자치의 한 축인 지방의회 수장으로 상황을 안일하게 판단한 것은 아닌지 되짚어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MBC 뉴스 허연호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이 도내에서는 주춤한 상황입니다. 도 보건당국에 따르면 지난주 초 국내 첫 번째 확진 환자가 나온 이후 도내에서는 6명의 의심 환자가 나왔지만 검사 결과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또한 중국 우한공항 입국자와 확진 환자 접촉자, 어학연수 조기 귀국자 등 80여 명의 감시 대상자 역시 건강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예방을 위해 도내 외국인 관리가 강화됩니다. 전라북도는 도내 대학에 재학 중인 3,300여 명의 중국인 유학생이 다음 달 귀국할 것으로 보고 10여 개 대학 관계자들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전주 출입국 사무소에서 관리하는 도내 중국인 17,000여 명에 대해서는 중국 방문과 친인척 초청을 자제하는 등의 예방수칙 안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새학기를 앞두고 도내 중고등학교에서도 하나둘 졸업식이 시작됐습니다. 이전과 달라진 모습이 있다면 행사장 곳곳에서 발견되는 이 총선 입지자들의 모습인데요. 투표 가능 연령이 낮아지면서 학내 선거 운동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한범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학생과 학부모로 붐비는 고등학교 졸업식장에서 총선 예비 후보들이 인사를 건넵니다. 축하 문구가 적힌 팻말을 든 채 학생들에게 말을 걸고 꿈을 꾸고 꿈을 실현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나라를 만드는데 제가 앞장서겠습니다. 명함을 주고 함께 사진을 찍으며 눈도장을 찍기도 합니다. 3학년 되셔가지고 투표권 처음 행사할 수 있는데 올바르고 정직한 후보 꼭 좀 찍어주세요. 올해부터 투표 가능 연령이 만 18세로 낮아져 도내에서만 6천여 명이 오는 4월 총선에서 새롭게 투표권을 행사하게 됩니다. 교복 입은 유권자의 선택이 선거 결과를 가를 수 있다는 판단에 후보들은 발빠르게 학내 유세에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우려와 달리 아직까지는 차분한 유세가 이뤄지고 있지만 찬반 의견은 분명히 갈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사는 곳을 저희가 뽑는 그런 거기 때문에 미디어를 통해서 분명히 어떤 후보가 나오는지는 아이들도 알고 있거든요. 교육부는 학내 유세의 경우 학교장 승인을 받아야 하며 교실이나 강당 한 곳에 제한해 선거운동을 펼치도록 지침을 내린 상태입니다. 고등학생까지 투표에 나서는 최초의 선거인 만큼 학생 유권자의 건강한 참여가 이뤄지기를 기대해 봅니다. MBC 뉴스 한범수입니다. 4월 15일 총선과 함께 실시되는 지난군수 재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이 오는 일요일인 2일부터 시작됩니다. 도선관위는 지난군수 재선거에 예비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오는 2일부터 관련 서류와 기탁금을 접수한다고 밝혔습니다. 이학로 전 군수는 지난해 10월 17일 대법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실형을 확정하면서 군수직이 상실됐으며 이번 재선거에는 10여 명의 입지자가 출마 의사를 밝히고 있습니다.
지난해 국민연금 기금 운용 수익률이 10%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미중 1단계 무역 협상이 최종 국면에 들어서고 또 양호한 기업 실적에 대한 기대감으로 국내외 증시가 강세를 보임에 따라 작년 연초부터 11월까지의 기금 운용 수익률이 9.72%를 기록했습니다. 자산별로 보면 해외 주식 29%, 해외 채권 14%, 국내 주식 6% 등입니다. 양곡 소비량이 크게 감소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국민 한 사람이 가정에서 연간 소비한 양곡은 67.4kg으로 전년 대비 3% 감소했는데 쌀의 경우 59.2kg에 그쳐 전년 대비 1.8kg, 3%가 줄었습니다. 특히 제조업체 쌀 소비량이 74만 톤에 그쳐 전년 대비 1.5% 감소했습니다. 임실군이 낭비되는 물을 막기 위한 지방상수도 현대화 사업을 추진합니다. 오래된 상수관 정비로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할 계획입니다. 지역 소식 이창희 기자가 전합니다. 임실군이 물이 새는 비율을 15% 이하로 낮추기 위해 노상수관을 정비하는 현대화 사업을 추진합니다. 지난 90년에 설치한 임실군 상수도는 17.7%가 20년이 넘어 누수율이 39%에 달하고 있습니다. 임실군은 2023년까지 308억 원을 투입해 상수관망 블록 시스템 구축과 노상수관로 32km를 정비하고 유지 관리 시스템을 도입할 계획입니다. 지방상수도 현대화 사업을 통해서 국민에게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더욱더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남원시 200면 한 농가에서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한 느타리버섯 수확이 한창입니다. 느타리버섯 균상 재배사에 ICT 기술을 접목하면 온도와 습도 같은 생육 환경을 최적화할 수 있고 실시간 확인은 물론 노동력도 절감됩니다. 남원시 시설원의 60농가가 ICT 기술을 접목시켜 버섯을 재배하고 있습니다. 부안군이 부족한 도심 주차 공간을 대폭 확대합니다. 부안군은 연말까지 부안 초등학교 앞과 버스 정류장, 부안 상설시장 등 4곳에 265면의 주차 공간을 조성합니다. 또한 군청 주변 주차난 해소를 위해 서림공원 인근에 공영 주차장 설치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올해 대대적으로 공영 주차장을 확충해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다양한 편익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순창군이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를 막기 위해 전기 울타리 설치비를 지원합니다. 설치비는 보조 60%, 자부담 40%로 농가당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하는데 다음 달 21일까지 관련 서류를 갖춰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됩니다. MBC 뉴스 이창익입니다. 새만금 수상태양광 발전 사업 추진에 환경단체가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새만금 해수유통 전북행동은 어제 성명을 내고 기존 수면 위가 아닌 육지가 된 부지에 대규모 준설로 수상태양광을 설치하면 물의 정체 현상이 심해져 수질이 약화될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한 황새와 저새 같은 멸종위기 생물 20여 종의 서식지 보존 등 보호 대책도 전무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해상 유입을 막기 위한 조치가 시작됐습니다. 군산해경은 불법 조업에 나선 중국 어선을 검문할 경우 보안경과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했고 압송할 때도 방역을 실시하는 등 주의를 기울이기로 했습니다. 부안해경도 중국 식품 수입업체에 사전 안내하고 중국산 축산물 밀수 등 범죄 수사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다음은 저희 전주 MBC의 희망 2020 나눔 캠페인 성금을 맡겨주신 분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제시청 건축과 직원 10만 5천 원, 김제시 진봉면 부동마을 주민 17만 6천 원, 석치마을 주민 20만 9천 원, 익산시 남중동 무진장 갈비촌 10만 원, 익산시 팔봉동 신흥마을 주민 10만 원, 기안 2차 아파트 주민 30만 원, 신덕 수락마을 주민 20만 원, 익산시 여산면 서촌 1마을 주민 20만 원, 무주군 무풍면 증산교회 30만 원, 고창군 성송면 양사마을 주민 19만 원, 갈산마을 주민 13만 원, 개당마을 주민 7만 원, 완주군 이서면 오목 1마을 주민 50만 원, 정농 1마을 주민 45만 원, 완주군 삼내읍 삼내동 초등학교
14만 920원, 신풍마을 주민 40만 원, 월산마을 주민 20만 원, 원어전마을 주민 15만 원, 곰마을마을 주민 15만 원, 장수군 장계면, 동덕마을 주민이 43만 원을 보내주셨습니다.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우리 지역의 행사와 문화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퓨전 악단 봄의 첫 번째 콘서트가 올해 한국 소리문화의 전당에서 열립니다. 카페 빈센트 반 고흐는 오늘 라이브 공연 시리즈로 이창선 대금 스타일을 초청해 공연을 진행합니다. 한국과 유럽에서 활동하는 피아니스트 이봉기의 피아노 독주회가 내일 전주 CBS 기독교 방송국에서 열립니다. 교동미술관이 모레까지 부귀와 평안을 상징하는 모란도 등 다양한 민화전을 전시합니다. 역대 왕실과 귀족 등이 발원한 사리장엄을 한 곳에서 볼 수 있는 특별전이 국립익산박물관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전주시가 지역 수공예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 공휴일 전동성당 앞에서 한옥마을 문화장터를 운영합니다. 환경의 소중함을 되새기는 아러스9 패션앤뷰티쇼 모델 선발대회가 내일 덕진 노인복지관에서 있습니다. 오늘까지 정읍 내장산 단풍터널 일원에서 겨울 이벤트 내장산 단풍 겨울빛 축제가 열립니다. 전주시는 내일부터 8일까지 올 상반기 시내버스 시민 모니터단을 모집합니다. 전북도 교육청은 다음 달 7일까지 개인 교육 기부단을 모집합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전라북도는 오늘 가끔 구름이 많겠고 아침부터 빗방울이 떨어지거나 눈 날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지역별 기온입니다. 전주는 아침 기온 2도에서 낮 기온 6도, 익산 1도에서 6도, 동북권 무주는 영하 2도에서 5도, 장수 영하 2도에서 4도, 서해안권 군산은 2도에서 6도, 부안 3도에서 6도 등을 기록하겠습니다. 현재 초미세먼지 농도는 순창만 나쁨 수준을, 나머지 지역에서 보통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을, 초미세먼지 농도는 종일 나쁨 수준을 보이겠습니다.